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조금 올라줘서 다행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이 바닥 부근이다라는 그 5가지 근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셔라. 왜냐면 지금 다른 영상이나 다른 유튜브에서는 뭐 삼성전자 이제 고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그분들은 뭐 자료나 데이터 이런 거는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왜? 삼성전자가 뭐 이익이 어떻고 PER이 어떻고 뭐 이런저런 데이터나 관심이 없어요. 왜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른 것만 보고 그냥 고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아무 내용이 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가 바닥인 5가지 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거 저번 달이죠. 저번 달 6월달, 5월달 한 말부터 6월달 요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계속 삼성전자가 조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조정이 대비해야 됩니다. 계속 몇 번은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근거를 RSI를 일단은 제일 큰 근거로 들었어요. 근거를 들었는데 지금 지금 보시면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최근에 일봉입니다. 하락을 많이 했고요. 근데 RSI 보시면 밑에 RSI가 이제 거의 이제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많이 이제 안 밀리는 모습, 주가는 많이 밀렸지만. 그래서 물론 RSI만 보고 뭐 무조건 바닥이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5가지 근거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제 이유이기는 한데, 거의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37% 빠졌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빠지면 거의 40% 가까이 밀렸거든요. 물론 뭐 여기에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크게 의미가 있냐, 여기에서도 빠지는 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기간 조정으로 갈지, 조금 더 이제 올랐다가 다시 이제 옆으로 횡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왔다. 가격은 다 왔다. 저는 그렇게, 여기서 V자 만드는 힘들다고 봐요. 제가 네, 지금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나리오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멤버십 영상에 올린 그 시나리오 대로는 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매도세를 또 우리가 봐야 돼. 외국인 매도세. 이제 누누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를 11조 한 6,400억 정도 순 매도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11조 한 6,4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5월하고 6월 2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7월 달, 이번 달까지요. 현재까지 외국인 누적 순매도가요, 놀라지 마세요. 105조 원입니다. 105조 원. 그런데 7월 달에 11조 원이면 매도세가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상당히. 매도세가 상당히 잦아들었다. 여기 보시면 그 빨간색 그 길게 1주차, 2주차, 3주차 이거 중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1주차가 6월 29일부터 7월 3일. 요때가 외국인 매도가 조금 그 순매도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2주차 때, 요 정도 2주차 때 좀 제일 많이 그 매도를 했죠. 매도를 이렇게 하다가 3주차 이번 7월 13일부터 16일에는 매수 우위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차는 거의 4조 원 매도였는데, 그래서 매도에서 지금 매수로 돌아섰다. 그 말은 외국인들은 요 정도 가격이면 그래, 상당히 이제 조정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받을 만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도 요 가격대에서는 자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주,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 지금 지분율이 거의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최저 수준이거든요. 46%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팔 물량도 많이 없다. 사실 그 전에 팔았던 것도 어떤 그 포트폴리오 편입 한도까지 채우면서 매도가 이제 불가피했던 거, 리밸런싱에 따른 일시적 이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요 두 번째 이유, 자, 더 팔 물량도 없다, 이제는. 자, 이게 이제 바닥 근 거. 자, 그리고,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코스피 유동성이거든요. 코스피 유동성 86조였습니다. 지난달 1일 날 86조에서 지금 유동성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세요. 33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열이, 제가 이제 계속 요거 더 떨어져야 됩니다 하고 제가 요거 한 일주일 전쯤에도 이거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서 또 더 떨어졌죠. 33조까지. 그러니까 이제 과열이 좀 식혀지고 있다. 과열이 식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레버리지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뭐 반대매매 다 당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ETF 레버리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짧은 기간에 뭔가 크게 좀 해보겠다, 조금만 벌어도 내가 먹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과열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죽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많이 감소했어요. 자, 요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ETF 상장 전후에 단일 종목 ETF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장중 거래 데이터를 보면, ETF 상장 전 주가가 하루 한 10% 이상 급변한 날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6%, 삼성전자가 5.3%였는데, ETF가 그 순자산 상장과 함께 자산 유입이 본격화했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9%, 삼성전자가 8%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현물을 보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뭐 어제 보여드린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뭐 현대차라든지 뭐 LG 엔솔이라든지 다 비슷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게 너무 또 정치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제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빠질 만큼 다 빠졌다. 그냥 ETF가 들어와서 조금 더 그런 건 있겠지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조정은 거의 똑같이 받았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또 여러분께 잠깐 그냥 눈대중으로 보세요. 눈대중으로. 지금 이런저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이제 웨이퍼 파란색 보면 웨이퍼 팹 장비 시장 세미에서 나온 겁니다. 요런 자료는 물론 제가 여러분 찾아서 보여드리겠지만, 요런 자료는 틈틈이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내년, 내후년 이런 거 보시면, 그래, 계속 이렇게 가는구나,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삼성전자가 지금이 바닥이라는 근거 또 하나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삼성이 4.42배, 하이닉스가 4.73배에 불과합니다. PER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예전 고점일 때는 거의 15배 내외는 가야 고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가 대비 거의 3배는 가야 고점 이야기가 예전에는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대장주의 시가총액과 이익 비중이 지금 상당히 압도적이죠. 그래서 코스피 전체에 지금 12개월 선행 PER 역시 5.5배, 정확하게 5.55배까지 좀 추락을 했는데, 코스피가 지금 6,000대, 7,000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코스피 PER도 상당히 내려갔죠.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시장 저점이 얼마였냐면 6.27배, 코스피가. 금융위기 때도 6.27배였으면 6.27배. 근데 지금은 5.55배.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최저 수준입니다. 하도 많이 올라서 빠졌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예전에 오른 거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완전히 데이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수익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극단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현재보다 만약에 반토막 난다, 그럴 일도 없지만, 이익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이익 전망치가 지금보다 반토막이 난다고 가정하더라도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 평균 수준이 PER 10배거든요. 그걸로 그냥 회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나도 그냥 평균 PER이다. 그래서 현 주가보다 훨씬 높은 레벨이 도출이 됩니다. 10배로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지금은 과도하게 어떤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비정상적인 레벨이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뭐 고점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고점이다, 그냥 오르니까 고점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트너, 그러니까 시장 조사 업체입니다. 가트너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전체 메모리 시장 규모가요, 작년이 21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1조 정도 됩니다. 작년이 전체 메모리 시장 규모입니다. 올해가 6330억 달러, 941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죠. 3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자, 내년에는 7480억 달러. 올해보다도 또 이 정도로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업이익률이 내년에 안 떨어진다는 가정하에서는 상당히 이익률이 상당히 크게, 그래도 확대하는 겁니다. 이 정도도 이렇게 보시면 전체 메모리 시장 규모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좋은 HBM 같은 경우에 HBM도 한번 보십시오. 가트너는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에 대해서 작년에 330억 달러, 49조 원인데 내년에는 860억 달러, 그러니까 HBM만 127조 원 정도로 급증을 한다. 그래서 요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런 많이 가트너부터 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여러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여러분께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와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라는 거 여러분께 깨알같이 전달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